여보세요? 얘야, 엄마다. 오늘 언제 오니?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엄마,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환자가 우선이지. 다음에 와도 돼. 엄마 괜찮아. 여보세요? 딸아? 명절인데 오늘 올 거지? 엄마 미안해.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왔어. 제주도? 오늘이 명절인데. 엄마, 요즘은 다들 여행 다녀. 나 시댁도 가야 하니까 다음 주에 갈게. 시댁은 꼭 가면서 친정은 안 오냐? 엄마, 그렇게 말하면 더 죄책감 들어. 내가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 다음에? 그럼 나 오늘은 혼자인 거네. 미안해, 엄마. 다음에 이번에 못 간 만큼 보상해 줄게. 그래, 잘 다녀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3세 정영숙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3, 아들은 8살, 딸은 5살이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오로지 두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잘 키울 수 있어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눈물을 닦고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겼죠. 청소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학교에서 1등 했다며? 역시 우리 아들이야. 딸, 피아노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하셨어. 엄마가 어떻게든 레슨비 마련할게. 그렇게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덕분인지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약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그게 다였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저와는 멀어져 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학회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다음에 갈게, 엄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늘 얘기했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생기면 다 같이 모여 살자. 부쩍부쩍한 집안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있다며 집에 오지 않았어요. 딸도 약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병원 약국에 취직하면서 친정을 찾는 횟수가 뚝 끊겼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거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명절에는 오겠지, 생일에는 오겠지. 그런 기대를 하며 지냈지만 점점 그 기대마저 사라져 갔습니다.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이제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집이 북적거리겠구나 하고 기대했죠. 아들이 소개해준 며느리는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 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첫 명절부터 아들은 시댁과 처가를 따로 방문했고 점점 시댁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명절입니다. 아들은 못 온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먹나? 한숨을 쉬며 차례상을 바라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함께 할 사람은 없네요. 텅 빈 집안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딸, 이제는 엄마 얼굴 보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아, 그래. 무슨 일이니? 아까 남편이 연락드렸죠.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환자가 와서요.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환자가 우선이지. 그건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 미국 가는 건 아시죠? 미국?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아, 남편이 말씀 안 드렸나 봐요. 남편이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다음 주에 이직하러 가요. 뭐라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해? 어머니, 남편이 너무 바빠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있다 올 거니? 글쎄요. 일단은 2년 계약이에요. 그런데 잘 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대요. 영주권? 그럼 아예 미국에서 살겠다는 거니?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미국의 의사 대우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잖아요. 교육? 애기는 안 생겼다며? 아, 그건 사실 3개월 됐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명절에 가서 직접 얘기하자고 해서요. 어머니, 계세요? 그래.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낳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여보, 아들에게 아이가 생겼대. 그것도 3개월이나 됐는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미국으로 간대. 한참을 울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딸도 전화해봐야겠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입니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네요. 문자를 보냈어요. 딸, 엄마야.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 좀 받아줄래?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부모님이랑 통화 중이야. 나중에 걸게. 시부모님과는 통화하면서 친정엄마와는 통화를 안 하는구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너무 바빴어. 그래. 제주도는 언제 가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 시댁에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그래. 남편도 같이 가니? 아니, 친구들이랑 가. 여자들끼리 여행이야. 그럼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있을 거야. 요즘 시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 엄마, 왜 말이 없어? 아니다. 그냥 네 시부모님은 자주 찾아뵙니?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거든. 그렇구나. 나도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픈데. 엄마도 아파. 병원에 가봤어?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내가 다음에 갈 때 데리고 갈게. 다음에. 그게 언제니? 다음 달에 갈게. 그래. 너무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니야, 꼭 갈게. 아, 그리고 엄마, 우리 집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 이 모델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어. 애기 방도 만들어주고. 애기, 너도 임신했니? 아직이야. 근데 곧 생길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거든. 그렇구나. 나도 손주 보고 싶다. 엄마도 곧 볼 수 있을 거야. 아, 엄마 전화 또 와서 끊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또 다시 혼자 남겨집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들 저렇게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미국 가요. 그래. 벌써? 네. 조금 일정이 당겨졌어요. 공항에서 뵐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몇 시 비행기니? 오후 3시요. 근데 엄마, 공항까지 오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아니야. 갈 수 있어. 가기 전에 보고 싶구나. 엄마 괜찮겠어요? 공항이 복잡하고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가 꼭 가고 싶어. 왜 말이 없니? 사실은 와이프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배도 부르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요. 엄마, 알았다. 그럼 가기 전에 집에라도 들러라.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고 가야지. 그게 짐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래. 알았다. 미국 가서 자리 잡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때 엄마도 오세요. 나도 가도 되는 거니? 물론이죠. 손주도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
그럼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가? 다음 날 아들이 떠나는 시간에 맞춰 공항에 몰래 갔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모두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조금 불러 보였습니다. 아들은 장인, 장모와 따뜻하게 포옹하고 며느리는 부모님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멀리서 속삭이듯 부르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며느리 부모님이 떠난 후에야 천천히 그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서서 멍하니 출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가긴 갔나 보네. 집으로 돌아와 빈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과 물건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잘 보냈어?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아, 그래. 잘 보냈어. 엄마, 울었어? 아니, 괜찮아.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래? 정말 응. 내가 엄마 좋아하는 LA 갈비 사갈게. 고마워. 정말 기다릴게. 응.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딸이 온다니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 안 청소도 하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 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 아, 엄마. 미안해. 지금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가는 중이야. 많이 아프신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그래, 괜찮아. 시어머님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서글퍼졌습니다. 이번에도 혼자구나. 어느덧 밤이 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딸의 SNS가 궁금해져 들어가 봤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과 즐거운 브런치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좋아. 사진 속에는 딸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병원에 간다고 했던 시간과 겹쳤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 미국 잘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비행기 탈 때 많이 힘들었니? 네, 좀 피곤했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태어날 것 같아요. 의사가 7개월쯤에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 괜찮은 거니? 건강에는 문제 없고? 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오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아내가 출산 후에는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산후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알았다. 그게 좋겠구나. 죄송해요, 엄마. 다음엔 꼭 모셔올게요. 그래. 걱정 말고 잘 지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 혼자예요. 애들은 안 오네요. 미국 간 아들은 이제 전화도 잘 안 하고 그저 가끔 메시지로 손주 사진만 보내주네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제사상을 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딸이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날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이 아빠 제사지? 응, 방금 끝났어. 미안해. 오늘 정말 가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하게 됐어. 괜찮아. 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에는 꼭 갈게. 엄만 잘 지내고 있지? 그럼 잘 지내지. 너는? 나야 늘 똑같지. 바쁘게 지내. 아,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내가 임신했어. 정말
축하한다. 몇 개월이니? 이제 2개월 됐어. 아직 초기라서 조심 중이야. 그래. 잘 먹고 몸 조심해야 해. 응.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 출산 전후로 도와주신대. 엄마, 괜찮아? 응. 다행이구나. 도움받을 수 있어서. 엄마도 와. 같이 있으면 좋잖아. 괜찮아. 너희끼리 지내. 나까지 가면 불편할 거야.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냐, 엄마도 알아.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힘들잖아. 아기 낳고 좀 지나면 내가 갈게. 정말 약속한 거야. 그래. 약속할게.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딸도 시댁을 더 우선시하는구나. 서운하지만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 선물을 사 들고 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손주 봐야지. 엄마, 어서 와. 근데 미리 연락 주지. 깜짝 선물로 오고 싶었어.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 보러 오셨군요. 네. 우리 손주 보러 왔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를 잠시 안아봤습니다. 너무 작고 예뻤습니다. 우리 아가 할머니랑 인사해. 이쪽은 외할머니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엄마, 차 한 잔 줄게. 딸이 부엌으로 갔고 따라가 보니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니, 그냥 집이 좀 어수선해서. 내가 불편하니? 아니야, 그런 거. 괜찮아. 내가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아기 얼굴만 보고 갈게. 엄마,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내가 있으면 너도 불편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다시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와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기에 대한 딸에 대한 이야기.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딸을 챙기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정말 좋아요. 친딸 같아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은 자주 못 오시나 봐요? 네. 저는 좀 멀리 살아서요. 아이고, 그래도 더 자주 오셔야지. 딸이라는 게 결혼하면 친정엄마랑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웃으며 말하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기 잘 돌봐주세요.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 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하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래서 딸은 시집 가면 딸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는 잘 크고 있니?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답장이 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손주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옹알이도 해요. 그래. 보고 싶구나. 화상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좀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될 때 해요. 아들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이라는 말. 그 다음은 언제 올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2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드디어 보겠구나.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을 텐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도착했어요. 그래. 어디에 있니? 장인어른 댁이요.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엄마 집에 갈게요. 그렇구나. 알았다. 죄송해요. 엄마, 장인어른이 많이 기다리셨대서요. 괜찮아. 내일 보자. 기대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볼 수 있으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출발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릴게.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데우고 손주를 위한 선물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어디야? 많이 늦네. 죄송해요. 엄마, 장인어른이 식사하고 가라고 하셔서 좀 늦어졌어요.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
또 1시간이 지나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반갑게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라. 아들, 며느리, 그리고 품에 안긴 손주. 처음 보는 손주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손주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한테 인사해볼까? 손주에게 손을 내밀지만 손주는 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란 손주를 며느리가 안아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낯을 많이 가려서요. 괜찮아. 당연한 거지. 식탁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계속 울고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저희 좀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방금 왔잖아. 친정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벌써 가야 하니? 네. 죄송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아이도 피곤해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엄마, 내일은 꼭 더 오래 있을게요. 아들 가족이 떠납니다. 식탁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1시간도 머무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들 가족이 타고 온 차를 봤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고 모두 함께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 그 기분 알 것 같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예약해 놓으셔서요. 그래. 그럼 언제 올 거니? 글쎄요. 이번 여행은 일정이 빡빡해서 한국에 며칠이나 있는데? 일주일 정도요. 근데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해서. 그럼 나는 언제 보니? 됐다. 신경 쓰지 마라. 즐거운 여행 다녀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오지 않았고 일주일 후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잘 다녀왔다는 인사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 나는 죽을 맛이야. 아들놈이 사고를 쳤어. 사고? 무슨 일인데? 도박 빚을 졌더라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세상에, 어떻게? 그래도 네가 부럽다. 자식들 다 잘 테고 걱정 없이 살잖아. 영수가? 왜 말이 없어? 아니, 그냥 혹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나도 힘들어. 갑자기 눈물이 터졌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아들은 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딸은 시댁만 챙기고 둘 다 바쁘다고 나를 찾지 않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내 새끼는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는데. 네 말이 맞아. 내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영수가 각자 다 힘든 게 다를 뿐이야.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친구야, 가끔 생각해.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내가 남편 잃고 모든 걸 자식한테 쏟았잖아. 그게 오히려 짐이 된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최선을 다했나 봐.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거는 바람에 내 인생은 살지 못했어. 영수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자식들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친구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딸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나? 갑자기? 응.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웠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니?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사실 가끔은 그랬어.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말을 자주 하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부담이었어. 뭔가 엄마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빚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잖아.
그게 우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 그랬구나.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이제야 알 것 같아. 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거야. 너희 인생에 내가 더 많이 들어가길 원했던 거지. 하지만 그게 너희에겐 부담이었던 거야. 엄마, 내 친구가 그러더라. 영수가, 너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이제 자식들도 다 컸는데,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안 가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그래서? 네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자식들에게만 매달렸나 봐. 이제는 내 삶을 찾아볼 시간인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 잘 되는 것도 배 아프다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남의 행복만 부러워했나. 내 행복은 찾지 않고. 며칠 후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영수가 우리 같이 여행 갈래?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유럽 패키지 있잖아. 여행? 글쎄, 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가봐야지.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워? 자식들 다 컸는데. 그래도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할 수도 있고 딸이 찾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너 자식들 언제 전화한대? 그리고 전화해도 못 받으면 어때? 네가 바쁘다고 하면 되지. 영수가, 이제는 우리 인생 살자. 자식들 다 잘 크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도 행복해질 차례야.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 책자를 펼쳐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곳들.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가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보,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당신이랑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가려고요. 괜찮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 기다리지 말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식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아, 그래? 내가 요즘 좀 바빠서. 바쁘세요? 무슨 일로요? 응. 친구들이랑 여행 준비 중이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유럽 한 달 동안 돌아볼 거야. 한 달이나요? 엄마, 그렇게 오래 가도 돼요? 왜 안 되니? 내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 놀랐구나. 네. 엄마가 이런 계획을 세우실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나는 너무 너희만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볼래.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집니다. 그 후로 딸에게서도 연락이 옵니다. 엄마, 유럽 여행 간다고. 갑자기? 그래. 친구들이랑 계획했어. 혼자 괜찮아? 걱정되는데. 난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이 같이 가. 그리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왜? 놀랐니? 응.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지.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날 놀랍게도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보내주고요. 그래, 고마워. 딸도 전화를 해서 여행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심지어 다음 생일에는 자기가 데리고 여행 가자고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끝나고 나중에 우리랑도 여행 가자. 내가 휴가 내서 모실게. 그래, 좋지. 기대할게.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도 좀 더 자주 오고 안부도 더 자주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다음 방문 때는 꼭 엄마 집에서 며칠 머물겠다고 약속하고 딸은 주말에 가끔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네.
내가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글쎄,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뭘?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게 날 대할 수 있다는 거. 오, 깊은 깨달음인데? 그래, 내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가까워졌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갖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볼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텅 빈 집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을 내 행복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엄마 집에서 일주일 머물러도 될까요? 그래, 좋지. 기다릴게. 손주도 이번에는 할머니랑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내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